자, 오늘 10월 22일 목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이틀간 빨간봉이 뜨긴 했지만 힘이 많이 부족했으며 부족한 힘 때문에 결국에 오늘 다시 무너져서 정말 힘들게 마감했습니다. 지금 증시가 답답하고 무서운 점 중 하나가 차라리 빨리 매를 맞고서 빨리 반등하면 좋을 텐데 이게 서서히 피 말려 죽이는 것처럼 서서히 계단식으로 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증시 안정화까지 투자 심리 위축으로 간망세가 이어지면서 반등 타이밍이 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지도 걱정이 되며 반등한다 하더라도 유지해주지 못하고 계속되는 계단식 하락으로 끝까지 무너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3월 시장같이 말도 안 되는 폭락장은 저는 아직까지 가능성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종목을 매매하면서 가장 무서운 상황이 무엇이냐면 이 종목이 한 번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단식 하락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끝까지 시장에서 관심이 줄어드는 상태로 그냥 끝까지 계단식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이 황금선인데 이렇게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면서 끝까지 무너지는 상황, 저는 이런 상황이 가장 무섭습니다. 거래대금이 점점 줄어들면서 계단식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그 뒤로는 정말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3월처럼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것은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떨어진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유동성이 줄어든 상태에서 또다시 몇 년 전처럼 힘없는 증시가 이어질까봐 이 점을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봐야 알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바닥이 어디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으며 제가 주기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3월처럼 무너지는 것은 바라지도 않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고 저도 이런 상황은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대금 증가로 인해서 제 내피셜과 여태껏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떨어진다고 해봤자 정말 심할 정도가 아니라 급하게 올라온 수준의 반 정도라 생각하면 되겠으며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계산을 해서 한 반 정도 419랑 그리고 905 이거의 반이나 반 조금 넘게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단기간으로 봤을 때 정말 심하게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700 중반 포인트는 한 750 정도는 좀 강력하게 지켜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수 예측이 의미가 없긴 하지만 일단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밀린다 하더라도 저번처럼 이런 식으로 밀리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까지 밀린 다음에 더 이상 밀리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반 정도, 반보다 조금 더 높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며 지수를 100%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떨어진다고 쳤을 때 그때 수급 상황이랑 신용잔고 상황 그리고 해외 증시의 추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그때 돼서 판단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예시의 그림이 신풍제약이랑 KPM테크 이 두 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보시면 정말 많이 올랐어도 이렇게 고점 대비 반토막까지 가긴 했지만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빠르게 떨어진 만큼 다시 반등이 이렇게 나왔으며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전에 인기가 있었고 이게 거래량이 발생하기 전처럼 시장에서 소외된 게 아니라서 이 거래대금 자체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에서 방어가 되었습니다. 신풍제약도 마찬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오르긴 했지만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에서 방어가 되었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 이렇게 방어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단기간에는 이렇게 방어를 해줄 것이지만 이 단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도저히 힘이 없고 답이 없으면은 그때 한 단계씩 제자리로 돌아가는 계단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한 방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추세가 정말 안 좋다면은 계단식 하락으로 이런 무한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이며, 지금 증시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단기간에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는 떨어지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강하게 방어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그냥 대주주로 인한 겁주기와 신용 반대 매매를 노리는 외국인 기관 세력들이 단순하게 생각해서 증시를 쉽게 풀어나가지 않고 있을 뿐이라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잔고가 바닥이거나 다시 올라가서 안정을 찾거나 이 두 가지 조건이 아니라면 무조건 단타로만 대응할 예정이며, 이런 시장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초보자 분들이나 하락장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겠지만 매매도 참을 줄 알고 하락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매매를 쉬는 것이며, 그 안정화되는 구간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황금선입니다. 그냥 기본적인 것들, 황금선이나 전에 좀 높았던 고점들, 이런 구간까지 올라간 다음에도 다시 쉽게 빠지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안정화되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될 때까지는 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며, 괜히 반등 노려보겠다고 몇 퍼센트 먹어보겠다고 싸 보인다고 들어갔다가 마음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떨어지는 칼날을 받는 매매만 하게 된다면, 단순히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온다면 단기간에 이 즐거움을 잊기 힘들겠지만, 이런 식의 매매를 반복하게 된다면은 가끔 가다가 나오는 이런 엄청난 폭락장, 이 엄청난 폭락을 맞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이런 상황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1년 뒤에, 2년 뒤에 언젠가는 이런 상황에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지수가 이렇게 떨어질 때도, 떨어질 때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싸게 샀을 거야, 여기서 싸게 샀을 거야, 다 이런 생각하면서 들어갑니다. 근데 증시는 끝까지 무너집니다. 바닥에서 잡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들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무조건 떨어진다고 매수를 하는 방법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전도 지키기 힘든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초보자분들은 쉬는 게 좋으며, 주식을 앞으로 계속 할 거라면은 이런 시장은 무조건 겪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더 안 좋은 상황의 시장도 몇 년 주식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경험을 하실 겁니다. 주식 시장이 무조건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익숙해지셔야 되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단순한 원칙들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지만 이 주식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매매를 안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일단 피하고 나서 안정된 다음에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안 좋은 추세에서는 항상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오늘은 또 수급이 어떻게 흘러가나, 수급이 어떻게 시작을 했냐,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주요 주체들, 외국인,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애들의 수급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오늘은 시작지수 위에서 거래가 되는지 아니면 최저지수에서 거래가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체크하는 것을 습관 들이시고, 시장이 안 좋아진 만큼 저번처럼 큰 수익보다는 적은 수익에 만족하거나 돈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잡고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어제 시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등을 유지해주지 못하고 820포인트, 어제 저점을 깨버린 상태에서 마감했습니다. 이 상황을 정말 단순하게 해석을 하자면, 금요일 시장 어떻게 마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금요일 시장 종가가 다시 820 위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당장 하락보다는 반등 매수세가 더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며, 만약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다시 내려오거나 어째 되었든 간에 820을 못 지켜주면서 또 음봉이 뜨게 된다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저점 깨는 것이고, 더 힘들어질 수가 있으며, 그 다음 기준가는 이때 최근 저점인 거의 800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시장 820포인트 위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월요일 시장은 또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증시 차트 보시면 다우와 나스닥 캔들이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싫어하는 캔들만 뜨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일반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서 봤을 때 해석해 보자면은 이 안 좋은 구간을 버티고서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나서도 또 고점 뚫어주고 그 다음 방향으로 가려면 이때 최고가를 뚫어줘야 되는데 최고가 뚫어주지 못하고 최근 고점이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을 유지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계단으로 무너졌습니다. 계단으로 무너진 다음에 음봉 그리고 음봉 윗꼬리가 계속 달리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은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며 다시 추세를 되살려서 고점 뚫어주기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나스닥 기준으로 최소 11,700포인트 이 정도 근처에서 마감을 하거나 위에서 마감을 한다면 그때는 또 단기간으로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또 윗꼬리 길게 달고선 망치형 음봉이 뜬다던가 아니면 여기서 도저히 상승이 나오지 않고 무너져 버린다면 그때는 이 해외 증시 영향 때문이라도 우리나라 증시가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좋아 보이는 걸 찾기 힘들어서 매매를 최대한 줄이고 돈을 지킬 생각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도 역시나 안 좋았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작정하고 매도가 나오고 있으며 작정하고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때처럼 하루에서 한 3일 길게는 5일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매도는 변함이 없으며 역시나 수급에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까지 어제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면서 다시 중요한 자리인 6400원 밑에까지 내려와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270만 주가 나왔으며 이 매도가 또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반등을 노리기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면 좋겠지만 지수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매매할 계획은 없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오후장에는 사조시푸드, CJ시푸드 이런 식품주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두산중공업 마지막에 잠깐 매매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봤던 종목이 박셀바이오, SBI 인베스트먼트. 제가 동전주를 안 하지만 예외적인 게 있다면 일봉 차트가 예쁘거나 일봉 차트가 예쁜 상태에서 호가 단위가 변하는 동전주라면은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봤던 게 빅히트랑 제이시언 시스템이랑 그리고 코넥스에서 넘어온 미코바이오메드. 최근에 신규주들이 강해서 이 종목도 오전에 고점을 좀 뚫어줄까 싶어서 계속 보고 있었지만 여기서 유지를 해주지 못하고 뚫어주지 못해서 근처까지도 가지 못해서 공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산중공업 어제 상한가를 간 종목인데 이것도 시초가 회복해주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오전장에서 집중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플바이오는 3거래일째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겁이 나서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한과학 상한가 간 종목들 대한과학 그리고 KPX 생명과학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이렇게 크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봉 차트에서 현재 위치가 괜찮거나 모양이 예쁘다 싶으면은 그 다음에 적당한 시초가가 형성이 될 때 적당한 변동성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한가 간 종목은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오전장 매매 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을 지켜보면서 좀 원래 강했던 것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입니다. 코스피에서는 CJ시푸드가 눈에 띄는 상태이며
매수세가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허매수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지 시작하자마자 10% 예상 체결량이 찍히는데 허매수가 많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도 말도 안 되는 물량이 쌓여 있다 싶으면은 조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거래대금 상위가 KPM테크, 대한과학 이틀 동안 시세가 나와서 하루 이틀 정도 쉬어가는 자리를 만들어 줄 때 거기서 밀리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PX 생명과학도 최근에 너무 수직으로 올라서 이거는 무서워가지고 당분간은 공략이 힘들 것 같습니다. 한네트도 마찬가지. 윗꼬리가 항상 달리는 종목이라서 고점에서 물릴까봐 그냥 매매를 포기한 종목입니다. 매매를 포기한 종목인데도 오늘 장중에 25%까지 올랐으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은 잘 될 경우에 이런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고점에 물린다면은 손절도 못하고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감당 안 된다 싶으면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황금선 아래 안 좋은 시장이 유지가 되면 될수록 종목 선정은 거래대금 상위랑 전날 상한가 종목 위주로 공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보다 그냥 짧게 치고 빠진다는 생각으로 시장 안정화까지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 820 위에서 마감을 해주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은 하락하지 않고서 꼭 820 위에서 마감을 하면 좋겠습니다.